10월 14일이었다. 한정수는 그날을 달력에 표시하지 않았다. 표시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알았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잠이 일찍 깨고 밥이 잘 넘어가지 않고 손이 허전해졌다. 20년이 지났는데도 몸이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다. 뇌보다 몸이 더 오래 기억한다는 것을 정수는 이날을 통해 알았다. 아침을 차리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다. 먹고 싶지 않았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외투를 꺼냈다. 검은색 외투를 입으려다가 멈추었다. 수아가 싫어했다. 엄마는 왜 맨날 어두운 색만 입어요? 그 말이 귓속에서 났다. 정수는 검은 외투를 도로 걸고 진한 남색 외투를 꺼냈다. 그것도 어두운 색이었지만 검은 것보다는 나았다. 납골당까지는 버스로 40분이었다. 버스 안이 붐볐다. 아침 출근 시간이 지난 뒤라 서지는 않았지만 자리마다 사람이 앉아 있었다. 정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바깥 풍경이 흘렀다.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길가에 떨어진 은행잎이 바람에 쓸려 다녔다. 수아가 가을을 좋아했다. 더운 것을 싫어해서 여름 내내 투덜거리다가 10월이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아이였다. 이 계절이 되면 카디건을 꺼내 입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자고 졸랐다. 정순이 바쁘다고 하면 혼자 나갔다가 낙엽을 주워왔다. 낙엽을 책 사이에 끼워두고 말리는 버릇이 있었다. 그 아이가 죽고 나서 정순이 책들을 정리하다가 말라 바스러진 낙엽을 여러 장 발견했다. 정수는 그것들을 버리지 않았다. 지금도 수아의 책상 서랍 안에 있었다. 납골당 입구에서 국화꽃을 샀다. 매년 같은 자리에서 사는 꽃이었다. 흰 국화. 수아가 좋아한 꽃이 무엇인지 정수는 몰랐다. 물어본 적이 없었다. 24까지 함께 살면서 딸이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것이 20년 동안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흰 국화를 샀다. 정순이 좋아하는 꽃이었다. 딸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가 아니라 정순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었다. 복도를 걸어 수아의 자리로 갔다. 봉화남 앞에 섰다. 조그마한 사진이 붙어 있었다. 22살 때 찍은 사진이었다. 기증을 결정하던 날 병원에서 형광등 아래 누워있던 얼굴이 이 사진의 얼굴과 달랐다. 정수는 20년이 지나도 그날의 형광등 불빛을 잊지 못했다. 너무 하얀 빛이었다. 그 빛 아래 수아가 누워 있었다. 국화꽃을 내려놓았다. 왔어.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았다. 입술만 움직였다. 납골당 안이 조용했다. 다른 사람이 없는 시간이었다. 정수는 봉화남 앞에 서서 사진을 봤다. 20년 동안 매년 이 자리에 서서 사진을 봤다. 사진은 변하지 않았다. 수아는 22살 그대로였다. 정순만 늙었다. 올해도 왔다. 그 말이 나오는데 목이 메었다. 올해도. 그 말 안에 20년이 들어 있었다. 첫 해에는 이 자리에서 주저앉아 소리를 질렀다. 납골당 직원이 달려왔다.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두 번째 해에는 말없이 울었다. 세 번째 해에는 울지 않으려 했는데 꽃을 내려놓는 순간 눈물이 났다. 그것이 반복됐다. 10년쯤 지나자 눈물이 나오지 않는 날도 생겼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무감각해진 것인지 아니면 깊어진 것인지 정수는 알 수 없었다. 엄마 잘 있어. 봉사도 하고. 아빠도 건강해. 수아에게 말하는 버릇이 생긴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몰랐다. 자연스럽게 됐다. 납골당에 오면 일상을 이야기했다. 마치 멀리 사는 딸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처럼. 그 상상이 지속되는 시간 동안만큼은 수아가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은 잘 있겠지. 그 말이 나왔다. 20년 동안 매년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이었다. 그 사람. 정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몰랐다. 이름도 몰랐다. 성별도 나이도 어디 사는지도. 수아의 신장 2개가 두 사람에게 갔다고 병원에서 들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장기기증은 기증자와 수혜자 사이의 익명이 원칙이었다. 그 벽이 20년 동안 정순과 그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 잘 살고 있을까? 그 사람들이. 그 물음이 어떤 날은 감사함으로 어떤 날은 허전함으로 어떤 날은 이 날처럼 그냥 물음으로 떠올랐다. 답이 없는 물음이었다. 답이 없는 물음을 20년 동안 품고 사는 것이 정순의 삶이었다. 수아야. 정순이 봉화남에 손을 얹었다. 차가웠다. 돌이었다. 그러나 손을 떼지 않았다.
잘 있어. 그 인사가 전부였다. 오늘도 그 인사가 전부였다. 정수는 손을 내리고 돌아섰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한 번 뒤를 봤다. 국화꽃이 봉화남 앞에 놓여 있었다. 흰 꽃이 형광등 아래에서 빛났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정수는 하늘을 봤다.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이런 하늘을 수아가 좋아했다. 이 계절에 이 하늘 아래 수아가 없었다. 그것이 20년이 지나도 완전히 익숙해지지 않았다. 버스가 왔다. 정수는 올라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창밖의 은행나무를 봤다.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란 잎들이 흩어졌다. 지는 것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이었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한 것은 수아가 떠나고 3년 뒤였다. 처음 2년은 집에서 나가지 못했다. 나가면 수아가 다니던 길들이 보였다. 편의점, 버스 정류장, 작은 분식집. 그것들이 수아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그러다 3년째 되는 봄에 남편 영재가 말했다. 집에만 있으면 몸이 상한다고. 뭐라도 해야 한다고. 정수는 처음엔 경로당 봉사를 시작했다. 그 다음에 복지관 봉사로 넘어왔다. 요리를 했다. 독거 어르신들 밑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손이 바빠야 머리가 덜 돌아갔다. 칼질을 하고 냄비를 저으면서 생각이 줄어들었다. 그것이 정순에게는 쉬는 것이었다. 17년이 지났다. 지금은 복지관에서 정순의 손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정순이 만든 된장찌개와 잡채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있었다. 관장이 정순에게 봉사 대상 추천을 할 정도였다. 정순은 그것이 자랑스럽지 않았다. 그냥 여기 오면 하루가 지나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은 11월 초였다. 정순이 오전에 복지관 부엌에서 물을 썰고 있었다. 관장이 들어왔다. 정순 씨, 오늘부터 봉사자 한 분 더 오세요. 누구요? 이세진 씨라고. 35인가 40인가. 간호사예요. 휴직 중인데 봉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수는 물을 썰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봉사자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특별히 기대하는 것도 없었다. 오전 10시쯤 새 봉사자가 들어왔다. 정수는 등을 보이고 부엌에 있었다. 관장이 소개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세진 씨, 여기 한정순 씨예요. 베테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진이에요. 정순이 돌아봤다. 40대 초중반쯤 되는 여자였다. 단발머리에 밝은 눈빛이었다. 목소리가 컸다. 작은 체형이었는데 에너지가 넘쳤다. 웃을 때 눈이 가늘어지는 사람이었다. 한정순이에요. 잘 부탁해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요.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요리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같이 하면 돼요. 세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정순 옆에 섰다. 무 써는 것을 거들었다. 칼질이 서툴렀다. 크기가 제각각이었다. 이 정도 크기로 썰면 돼요. 정순이 손짓으로 보여줬다. 아, 네. 해볼게요. 세진이 다시 썰었다. 이번엔 조금 나았다. 금방 배우는 사람이었다. 부엌 일을 하면서 세진이 말이 많았다. 여기 어르신들 몇 분이나 계세요? 이 음식 어디까지 배달해요? 정순 씨는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질문이 이어졌다. 정수는 짧게 답했다.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고 끊는 사람이 있는데 세진은 있는 사람이었다. 정순이 짧게 끊어도 다시 새 질문을 꺼내왔다. 점심 배달을 끝내고 뒷정리를 하면서 세진이 말했다. 정순 씨, 다음 주에도 나오세요? 매주 나와요. 저도 매주 올 거예요. 잘 부탁드려요. 세진이 꾸벅 인사를 했다. 정수는 그 인사를 받으면서 돌아섰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수는 세진 생각을 잠깐 했다. 밝은 사람이었다. 그 밝음이 억지로 꾸민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인 것 같았다. 오랜만에 보는 종류의 밝음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가 걸렸다. 세진이 칼질을 하면서 소매가 조금 거쳤을 때 팔뚝 안쪽에 선명한 수술 자국이 있었다. 길고 오래된 자국이었다. 단순한 수술 자국치고는 자리가 특이했다. 정순이 그것을 봤을 때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 스쳤다. 그냥 지나쳤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사람마다 몸에 흔적 하나씩은 있었다. 정순도 제왕절개 흔적이 있었다.
세진의 자국도 그런 것 중 하나일 것이었다. 집에 들어서니 영재가 먼저 와 있었다. 오늘 어땠어? 새 봉사자 왔어요. 간호사래. 젊어? 40 좀 넘어 보였어. 밝은 사람이에요. 영재가 뉴스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정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차렸다. 세진의 수술 자국이 다시 떠올랐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신경 쓰고 있었다. 그냥 봉사하러 온 사람이었다. 정순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냄비에 물을 올리면서 정수는 그 생각을 가라앉혔다. 세진이 두 번째로 온 것은 다음 주 화요일이었다. 이번엔 먼저 와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정순이 들어서자 반갑게 손을 들었다. 정순 씨, 저 일찍 왔어요. 그랬네요. 저번에 집에 가서 연습했어요. 무 써는 것. 정순이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웃음이 났다. 봉사하러 왔다가 집에서 칼질 연습을 한다는 것이 우스웠다. 칼질 때문에 그랬어요? 어르신들 드실 건데 크기가 들쭉날쭉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세진을 봤다. 간호사다운 꼼꼼함이었다. 사람을 세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날 부엌 일을 하면서 세진이 가방에서 약병을 꺼내 물과 함께 먹었다. 정순이 힐끗 봤다. 약이 작지 않았다. 2알이었다. 작은 흰 알약이었다. 아파요? 아니요. 세진이 가볍게 말했다. 먹어야 하는 약이 있어서요. 밥 먹고 꼭 먹어야 해요. 더 묻지 않았다. 개인적인 것을 캐묻는 것은 정순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냥 넘어갔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세진이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다. 작은 홍보 전단지였다. 정순에게 건넸다. 정순 씨 혹시 관심 있으시면요. 정순이 받아봤다. 장기기증 인식 개선 캠페인 홍보물이었다. 생명 나눔 어쩌고 하는 단체에서 만든 것이었다. 서명 참여를 요청하는 내용이 있었다. 정순의 손이 멈추었다. 이거 왜 갖고 있어요? 저 이 캠페인 오래 참여했어요. 장기기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더 알면 좋겠어서요. 세진이 밝게 말했다.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정수는 홍보물을 들고 있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세진이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홍보물을 가방에 넣었다. 고마워요. 서명하시면 저한테 주시면 돼요. 다음 주에 제출할 거예요. 알겠어요. 복지관으로 돌아오는 내내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진이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어르신 한 분이 오늘 밥을 특히 잘 드셨다는 것, 반찬 중에 무조림이 제일 인기였다는 것. 정수는 짧게 호응하면서 걸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팔에 수술 자국. 밥 먹고 꼭 먹어야 하는 약. 장기기증 캠페인. 이것들이 따로따로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순의 머릿속에서 이것들이 한 줄로 이어졌다.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서울에만 수십만 명이 살고 신장 이식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이 하필 이 복지관에 하필 이 시간에 봉사를 왔을 리가. 정수는 그 생각을 지웠다. 지웠다가 다시 올라왔다. 지웠다가 다시 올라왔다. 저녁 내내 그것이 반복됐다. 영재가 저녁을 먹으면서 물었다. 왜 밥을 그렇게 먹어? 오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표정이 이상한데. 피곤해요. 많이 걸었어요. 영재가 더 묻지 않았다. 정순도 더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2시까지 천장을 바라봤다. 자꾸만 세진의 팔을 봤을 때의 감각이 돌아왔다. 그 자국의 위치.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면 생기는 자국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수는 알았다. 20년 전 병원에서 담당의가 설명해 줬을 때 그림으로 봤다. 같은 위치였다. 정수는 눈을 감았다. 아니다. 우연이다. 이 생각을 더 키우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커지면 어디로 가는지 무서웠다. 만약에 맞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그때 정순이 느끼게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다. 정수는 눈을 뜬 채 새벽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 3번째 주였다. 정수는 세진 옆에서 일하면서 자꾸 관찰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의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 눈이 저절로 갔다.
세진이 소매를 거둘 때, 약을 먹을 때, 잠깐 숨이 차 보일 때. 그러나 확신할 수 없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장기 기증은 익명이었다. 수혜자를 찾아달라고 병원에 요청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정수는 알고 있었다. 20년 전에 한번 물어봤다가 그렇게 들었다. 기증자 가족과 수혜자 사이는 철저히 익명으로 보호된다고. 법이 그렇다고. 정수는 그 벽 앞에서 포기했었다. 그날 오전 어르신들 밑반찬 배달을 마치고 복지관 뜰에서 잠깐 쉬는 시간이었다. 세진이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정순도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이 말없이 하늘을 봤다. 세진이 먼저 말했다. 정순 씨는 여기 왜 봉사 나오세요? 손이 바빠야 해서요. 무슨 생각을 안 하려고요? 정순이 세진을 봤다. 예리한 질문이었다. 비슷해요. 저도 그래요. 세진이 하늘을 보면서 말했다. 일 안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생각들이 와요.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게 나아요. 어떤 생각들이요? 세진이 잠깐 웃었다. 자기 자신이 우스운 것 같은 웃음이었다. 죽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요. 가끔. 정순이 손을 무릎 위에서 멈추었다. 24세 많이 아팠어요. 세진이 여전히 하늘을 보면서 말했다. 심장이 2개 다 망가졌어요. 투석하면서 버텼는데 한계가 왔었어요. 그때 이식을 받았어요. 그때 그게 없었으면. 말이 거기서 끊겼다. 정순의 귀 안에서 무언가가 크게 울렸다. 24. 심장. 이식. 정순은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일 수 없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다. 심장이 평소와 다른 박자로 뛰었다. 빠르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박자씩 크고 무겁게 뛰었다. 수아가 24이었다. 신장을 기증했다. 두 사람에게 갔다고 했다. 세진이 24세 신장 이식을 받았다. 20년 전. 이것이 우연일 수 있는가?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정순이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힘을 줬다. 살았죠. 세진이 웃었다. 살고 나서 간호사가 됐어요. 그 사람들처럼 일하고 싶어서요. 저를 살려준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정수는 그 말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았다. 의료진을 말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기증자를 말하는 것이기도 했다. 세진이 고개를 내리고 정순을 봤다. 정순 씨 갑자기 왜 그래요? 얼굴이. 아니에요. 정순이 시선을 앞으로 돌렸다. 안색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좀 추워서. 세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정순을 봤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들어가요. 바람 차요. 두 사람이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다. 정순은 오후 내내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그릇을 닦고 재료를 정리하고 배달 목록을 확인했다. 손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다. 24. 심장. 20년 전. 이식. 수아가 떠난 것이 20년 전이었다. 수아가 24이었다. 수아의 신장이 누군가에게 갔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세진에게 직접 물을 수 없었다. 당신이 내 딸의 신장을 받은 사람이냐고.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만약 아니라면 세진이 얼마나 당황할지. 만약 맞다면 세진이 얼마나 부담을 가질지. 그러나 정수는 알았다. 알 수 없는 것을 알 때가 있었다. 설명되지 않는 확신. 증명할 수 없는 암. 20년 동안 수아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의 감각이 지금 말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다. 집에 돌아온 것은 오후 4시였다. 영재가 없었다. 오늘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했었다. 정수는 텅 빈 집에 들어서면서 신발을 벗었다. 현관에서 한참 서 있었다. 부엌으로 가야 하는지 안방으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외투를 벗지 않은 채였다.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았다. 그냥 앉았다. 창밖으로 늦가을 하늘이 보였다. 오전보다 구름이 많아졌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처음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멍했다. 세진의 말이 계속 귀에서 재생됐다. 24세 많이 아팠어요. 심장이 2개 다 망가졌어요. 이식을 받았어요. 그것들이 계속 돌았다.
그러다 무언가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것이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이는 것 같은 감각이었다. 그것이 점점 커졌다. 가슴이 아니라 목으로, 목이 아니라 눈 안쪽으로. 분노였다. 분노가 맞았다. 그러나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 정수는 알 수 없었다. 세진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세진이 뭘 잘못한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었다. 이식받은 것도 세진이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것도 세진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런데 분노가 났다. 이상했다. 설명이 안 됐다. 그러나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수아는 없는데? 내 딸은 납골당에 있는데? 저 사람은 웃고 있었다. 저 사람은 봉사를 다니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간호사가 됐다고 했다. 살았다고 했다. 살았어요 하고 웃으면서 말했다. 수아도 살고 싶었을 것이다. 그 생각이 오자 눈물이 쏟아졌다. 소리가 났다. 억누르려 했는데 억눌러지지 않았다. 20년 만에 처음 나는 소리였다. 납골당에서도 이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혼자인 거실에서 정순이 소리를 내어 울었다. 수아는 살고 싶었을 것이다. 24이었다.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공부한다고 했다. 결혼은 30 넘어서 할 거라고 그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겠다고 했다.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수는 알았다. 그 아이의 심장이 살아 있었다. 저 사람 안에서. 24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 사실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정순의 눈앞에 현실이 됐다. 정수는 기증 결정을 혼자 했다. 영재는 그 자리에서 판단을 못하겠다고 했다. 당신이 결정해 했다. 나중에 그것을 후회하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순 혼자였다. 의사가 물었고 정순이 대답했다. 네, 하겠습니다. 그 두 음절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정순은 기억하지 못했다. 그 결정이 맞았는가? 20년 동안 물어왔다. 맞았다고 생각하는 날이 있었다. 수아가 원했을 것이라고. 수아가 살아 있었으면 스스로 기증 서약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날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모르겠다. 다시 모르겠다. 저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기쁜 것인지 아니면 그 살아있음 앞에서 수아가 더 없어진 것 같은 것인지. 두 가지가 동시에 몸 안에 있었다. 그것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고통이었다. 눈물이 멈추었을 때 정수는 소파에 기댔다. 기진했다. 오래 운 것처럼 몸이 무거웠다. 그러나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20년 동안 눌러온 것이 오늘 처음으로 조금 흘러나온 것 같았다. 핸드폰을 봤다. 영재에게 문자가 와 있었다. 저녁 6시쯤 갈게. 뭐 먹을까? 정수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저녁을 차려야 했다. 일어서야 했다. 외투를 벗고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잠깐만 더. 이 소파에 잠깐만 더 앉아있기로 했다. 창밖의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잎이 몇 장 떨어졌다. 정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세진이 간호사가 됐다고 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 말이 분노와 함께 있었다. 분노가 전부가 아니었다. 그 말 안에 다른 무언가도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수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영재가 들어온 것은 6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정수는 그때쯤 겨우 부엌에 들어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눈이 부은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찬물로 세수를 했다. 그래도 눈꺼풀이 무거웠다. 불 앞에 서서 등을 보이고 있으면 티가 덜 날 것이었다. 왔어요? 응. 오늘 왜 이리 조용해? 피곤해서요. 영재가 소파에 앉으면서 리모컨을 들었다. 텔레비전이 켜졌다. 뉴스 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정수는 국을 저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했다. 말해야 하는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가? 혼자 담고 있으면 무거웠다. 그러나 말하면 영재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다. 20년 전에도 그랬다. 기증 결정을 내릴 때 영재는 거기 없었다. 몸은 있었지만 판단을 거둬들인 사람이었다. 그 이후로 수아 이야기가 나오면 영재는 늘 짧게 끊었다. 슬픔을 오래 다루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저녁을 차려 식탁에 앉았다. 두 사람이 밥을 먹었다.
텔레비전에서 날씨 예보가 나왔다. 이번 주말에 비가 온다고 했다. 정순이 수저를 내려놓았다. 복지관에 새로운 봉사자 있잖아요. 응. 간호사라고 했지. 그 사람이 신장 이식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재가 국그릇을 들다가 멈추었다. 24세 받았다고 했어요. 신장이 2개 다 망가져서. 영재가 정순을 봤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다. 영재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래 함께 산 사람이었다. 수아의 신장이 어디로 갔는지, 기증자와 수혜자가 같은 나이였다는 것, 그 연결을 영재도 알았다. 얼마나 됐어요? 이식받은 게 20년이라고 했어요. 영재가 국그릇을 내려놓았다. 그 사람이라는 거 확인했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익명이니까. 그럼 모르는 거잖아. 모르죠. 근데 정순이 손을 식탁 위에 얹었다. 알 것 같아요. 그냥 알아요. 영재가 시선을 식탁으로 내렸다. 그릇과 수저 사이 어딘가를 봤다. 말이 없었다. 영재가 말이 없을 때는 2가지였다. 할 말이 없는 것이거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거나. 가까이 하지 마. 그 말이 나왔다. 왜요? 정순 씨,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가까이 가면 힘들어진다. 당신이 이미 힘들어요. 더 힘들어진다는 거야. 정순은 영재를 봤다. 영재의 얼굴에 걱정이 있었다. 진짜 걱정이었다. 아내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기증 결정 이후로 어떤 짐을 지고 살았는지 영재는 알았다. 직접 나서서 함께 짊어지지 못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알고 있었다. 기복 씨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정순이 말했다. 영재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냥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근데 나는 더 알고 싶어요. 왜? 20년 동안 몰랐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수아가 남긴 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모른 채로 산 20년이 어떤 건지 당신도 알잖아요. 영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직접 확인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곁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영재가 한참 있다가 말했다. 다치지 마. 네. 정순 씨 말하는 거야. 그 사람 말고. 정순은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내렸다. 영재가 돌아오는 방식이 늘 이랬다. 직접 안아주거나 다가오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오는 사람이었다. 20년이 지나도 그것이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순은 그 방식을 알았다. 알겠어요. 두 사람은 밥을 마저 먹었다. 그날 밤 정순은 오래 생각하다가 수첩을 꺼냈다. 오래된 수첩이었다. 수아가 떠나고 나서 쓰기 시작한 것이었다. 일기라고 하기엔 규칙적이지 않고 그냥 생각이 많은 날에 꺼내 쓰는 것이었다. 썼다. 오늘 그 사람을 봤는지도 모른다. 24세 이식을 받았다고 했다. 신장이라고 했다. 20년 전이라고 했다. 수아야, 엄마가 만난 사람이 너일 수도 있어. 웃는 사람이야. 밝은 사람이야. 간호사가 됐어. 내가 되고 싶었던 것이 됐어, 그 사람이. 거기서 펜이 멈추었다. 정수는 쓴 것을 읽었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다. 내일 복지관에 나가면 세진을 볼 것이었다. 무슨 표정으로 봐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나갈 것이었다. 영재가 말린다고 안 나가는 것이 정순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다. 정순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복지관에 나갔다. 세진보다 먼저 와서 준비를 시작하고 싶었다. 준비를 하면서 마음도 준비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세진이 더 일찍 와 있었다. 부엌에서 재료를 씻고 있었다. 정순이 들어서자 밝게 돌아봤다. 정순 씨, 오늘도 오셨네요. 매주 와요. 맞다, 그렇죠. 세진이 웃었다. 정순은 앞치마를 두르면서 세진 옆에 섰다. 오늘은 시금치 무침과 계란찜이었다. 정순이 계란찜을 맡았다. 세진이 시금치를 데쳤다. 일을 하면서 정순이 먼저 말을 건넸다. 세진 씨, 간호사 일은 언제부터 했어요? 27살부터요. 이식받고 나서 3년 뒤에 간호학과에 들어갔어요. 늦게 시작한 거죠. 왜 하필 간호사였어요? 세진이 시금치를 건지면서 대답했다.
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요. 누군가 덕분에 살아있다는 게. 그러면 그 삶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정순의 손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다. 힘들지 않아요? 간호사 일이. 힘들죠. 근데 힘든 날에도 이 일을 놓고 싶다는 생각은 잘 안 해요. 왜 하는지를 아니까. 정수는 계란을 풀면서 세진의 옆 얼굴을 봤다. 왜 하는지를 안다. 그 말이 가볍지 않았다. 24세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20년을 그 이유를 알고 살고 있었다. 수아가 살았다면 어땠을까? 수아도 간호사가 되고 싶었다. 살았다면 지금 이 나이에 어딘가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을까? 점심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세진이 걸으면서 말했다. 정순 씨는 자녀 있으세요? 정순이 걸음을 이어가면서 대답했다. 딸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과거형이 나왔다. 세진이 정순을 봤다. 있었어요. 잃었어요. 오래됐어요. 세진이 걸음을 조금 늦췄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괜찮아요. 20년 됐으니까. 두 사람이 잠깐 말없이 걸었다. 골목에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길 위에 쌓여 있었다. 발밑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다. 세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떤 분이었어요? 밝은 아이였어요. 에너지가 넘쳤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정순이 걸으면서 말했다.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 아이도? 세진이 걸음을 멈추었다. 정순도 멈추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봤다. 세진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놀람인지 감각인지 알 수 없는 것이. 그러나 금방 사라졌다. 그랬구나요. 세진이 낮게 말했다. 응. 정순이 먼저 걷기 시작했다. 다 옛날 이야기예요. 복지관에 돌아와서 뒷정리를 했다. 정순이 먼저 나가려는데 세진이 불렀다. 정순 씨. 응. 다음에 시간 있으시면 차 한잔해요. 근처에 조용한 데 있어요. 정순이 세진을 봤다. 세진이 기다리는 눈이었다. 거절하면 그냥 받아들일 것 같은 눈이기도 했다. 그래요? 정말요? 좋아요. 세진이 웃었다. 눈이 가늘어지는 웃음이었다. 정수는 그 웃음을 보면서 가슴 안에서 복잡한 것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봤다.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영재가 말린 일이었다. 그러나 정수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추고 싶지 않았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냥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다. 수아가 남긴 것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싶었다. 차를 마신 것은 그 다음 주 목요일이었다. 복지관 근처 작은 카페였다. 세진이 미리 와서 자리를 잡아두고 있었다. 창가 자리였다. 정순이 들어서자 손을 흔들었다. 여기요. 이 자리가 제일 조용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정수는 따뜻한 유자차를 시켰다. 세진은 녹차 라떼를 시켰다. 정순 씨 평소에 뭐 마셔요? 유자차 좋아해요. 따뜻한 것. 저도 따뜻한 거 좋아요. 차가운 거 잘 못 마셔요. 정순이 그 말을 들으면서 잔을 들었다. 수아도 차가운 것을 싫어했다. 한여름에도 물을 미지근하게 마셨다. 얼음 넣어달라고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아이였다. 우연이었다. 이런 것은 우연이었다. 정수는 그 생각을 의도적으로 지웠다. 세진 씨는 뭘 좋아해요? 음식. 밥을 좋아해요. 빵보다 밥. 세진이 웃었다. 아침에도 밥 먹어요. 주변에서 신기해하더라고요. 정순의 손이 유자차 잔 위에서 멈추었다. 수아가 그랬다. 아침은 밥이어야 한다고 했다. 빵을 내놓으면 눈살을 찌푸렸다. 따뜻한 밥에 국이 있어야 한다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그 습관이 바뀌지 않았다. 저도 밥파예요. 정순이 말했다. 그렇죠. 밥이 힘이 되잖아요. 세진이 녹차 라떼를 마셨다. 정수는 그 모습을 봤다.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는 방식이었다. 수아도 그랬다. 뜨거운 것을 마실 때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손이 시린 사람처럼.
이번엔 지우지 않았다. 닮은 것들이 있었다. 아주 작은 것들이었다. 차가운 것을 싫어하는 것, 아침에 밥을 먹는 것, 뜨거운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는 것. 이것들이 세진의 것인지 수아에게서 온 것인지 정수는 알 수 없었다. 신장이 그런 것을 전달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됐다. 그러나 정수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다. 분노가 아니었다. 아까 복지관에서 처음 느꼈던 것과 달랐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감각이었다. 뭉클함과 슬픔과 따뜻함이 동시에 있는 것 같은. 수아 씨가 간호사를 꿈꿨다고 하셨잖아요. 세진이 먼저 꺼냈다. 네, 어떤 아이였어요? 성격이. 정순이 유자차 잔을 내려놓았다. 말이 많았어요. 조용히 있는 법이 없었어. 집에 오면 현관에서부터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부엌까지 오는 동안 다 말하고. 세진이 웃었다. 저도 그래요. 알아요. 세진이 눈을 깜빡였다. 복지관에서 봤어요. 배달 다녀오면서 말이 이어지잖아요. 아, 맞아요. 세진이 쑥스럽게 웃었다. 말이 많은 편이에요. 간호사 하면서 좀 조심하는데 사적으로는 못 참아요. 정수는 그 웃음을 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이 수아의 신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닮은 것을 찾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 자체로서 정순에게 어떤 것을 주고 있는 것인지. 두 가지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정순 씨. 응. 수아 씨 이야기 더 해줘도 돼요. 듣고 싶어요. 정순이 세진을 봤다. 왜요? 세진이 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냥요.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는 듣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좋아하는 사람.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수아를 좋아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 정순이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말이 정순의 가슴 안으로 깊이 들어왔다. 낙엽 좋아했어요. 정순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가을 되면 낙엽 주워다가 책 사이에 끼워 말렸어요. 방에 책이 많았는데 다 뒤지면 낙엽이 나왔어요. 그 아이 죽고 나서 책 정리하다가 낙엽이 계속 나왔어. 세진이 조용히 들었다. 지금도 그 낙엽들이 서랍 안에 있어요. 버리지 못했어. 카페 안이 잠깐 조용해졌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가면서 길에 쌓인 낙엽들이 흩어졌다. 세진이 그것을 보다가 정순을 봤다. 참 예쁜 아이였겠다. 그 말이 나왔다. 짧고 단순한 말이었다. 그런데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다. 카페 안에서. 세진 앞에서. 세진이 티슈를 건넸다. 정순이 받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창밖에 낙엽이 쌓인 골목이 보였다. 가을 오후가 저물고 있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신 뒤로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복지관에서 일을 마치고 근처를 같이 걷거나 잠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생겼다. 정순이 먼저 말을 걸기도 하고 세진이 먼저 기다리고 있기도 했다. 세진은 말이 많았지만 깊이가 있었다. 가볍게 시작한 이야기가 어느새 중요한 대로가 있었다. 오늘 배달하면서 본 어르신 이야기를 하다가 생명이 얼마나 취약한지 이야기로 가고 그러다 자신의 이야기로 오는 방식이었다. 산만하게 들렸지만 실은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은 배달을 일찍 마쳤다. 뒷정리를 끝내고 나오는데 세진이 정순에게 말했다. 정순 씨 오늘 시간 있어요? 저 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요? 그냥 같이 잠깐 앉아요. 복지관 마당 벤치였다. 햇볕이 비추는 자리였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다. 세진이 가방 안에서 봉투를 꺼냈다. 오래된 편지 봉투였다. 여러 장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정순 씨한테 보여주고 싶어서요. 정순이 봉투를 봤다. 뭐예요? 편지예요. 매년 쓰는 거예요. 세진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종이들이 나왔다. 날짜가 적힌 것들이었다. 오래된 것은 종이가 누렇게 바랬다. 기증자 가족에게 쓰는 거예요. 익명으로. 정순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멈추었다. 보낼 수가 없어서요. 기증자 가족이 누군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매년 써요. 쓰면 마음이 좀 정리가 돼서요.
세진이 편지 한 장을 폈다. 이게 올해 것이에요. 괜찮으면 읽어볼게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세진이 읽기 시작했다.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디 사는지도 이름도 얼굴도. 그러나 저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매년 이 계절이 오면. 정순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살아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결정한 것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동시에 그 선택을 해야 했던 그 순간을. 그 순간에 당신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세진이 잠깐 멈추었다. 정수는 앞을 봤다. 마당 너머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잎이 거의 다 떨어진 나무였다. 그 나무를 보면서 정수는 눈물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 했다. 막히지 않았다. 세진이 계속 읽었다. 저는 간호사가 됐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삶을 헛되이 쓰지 않으려고요.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력합니다. 매일. 세진이 종이를 내렸다. 그리고 당신이 보내준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세상을 더 살았습니다. 벤치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정수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닦을 수가 없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쥐어진 채 움직이지 않았다. 세진이 정순을 봤다. 정순 씨 왜 울어요? 정순이 대답하지 못했다. 수아 씨 생각났어요? 그 물음에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전부 거짓이 아니었다. 수아 생각이 났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만 말했다. 이 편지. 정순이 겨우 말했다. 매년 써요? 20년 동안요. 한 번도 보내지 못하고. 못 보내죠. 보낼 방법이 없으니까. 정수는 편지가 담긴 봉투를 봤다. 20년치였다. 세진이 20년 동안 매년 이 편지를 썼다. 보내지 못한 채로. 닿지 않은 채로. 그리고 정수는 20년 동안 납골당해서 매년 물었다. 그 사람은 잘 있겠지 하고. 닿지 못한 두 사람이 여기 앉아 있었다. 세진이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으면서 말했다. 왜 이걸 정순 씨한테 보여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정수는 세진을 봤다. 잘했어요. 세진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보여줘서 잘했다고요. 정순이 말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아직은. 그날 밤 정수는 수첩을 꺼냈다. 써야 할 것이 있었다.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어딘가에 내려놓지 않으면 밤을 지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썼다. 세진이 편지를 읽어줬다. 20년치 편지. 그 편지가 수아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안다. 24세 신장이식. 20년 전. 간호사. 낙엽이 지는 계절에 쓴 편지. 수아야. 그 편지를 받아야 할 사람이 너였다. 그러나 너는 없어서 내가 들었다. 엄마가 들었다. 펜이 멈추었다. 정수는 쓰다 만 문장을 읽었다. 그리고 다시 썼다. 그 편지에서 그 사람은 잘 살겠다고 했다.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했다. 간호사가 됐다고 했다. 수아야, 내가 되고 싶었던 것을 그 사람이 됐어. 내가 남긴 것이 그 사람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 수첩을 덮었다. 영재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정수는 불을 끄지 않은 채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들은 편지가 귓속에서 다시 재생됐다. 당신이 결정한 것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정순이 결정했다. 혼자. 병원 복도에서. 의사가 물었고 정순이 대답했다. 그 결정이 맞았는가? 20년 동안 물어왔다. 오늘 처음으로 다른 감각이 왔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감각이. 그것은 결정이었다. 그 순간 정순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다. 그리고 그 결정 덕분에 세진이 살았다. 세진이 살아서 간호사가 됐다. 간호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렸을 것이었다. 수아가 남긴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정수는 그 생각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수아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기증 결정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거짓이었다. 수아가 살아있으면 좋았다. 기증이 없었더라면,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날 밤이 다른 날 밤이었더라면. 그러나 그날은 그날이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남은 일이었다. 정수는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세진의 편지 속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오래 머물렀다. 정수는 그 문장 앞에서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다른 것을 느꼈다. 분노 아래에 있었던 것. 20년 동안 눌려 있었던 것. 안도였다.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 수아가 남긴 것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그것이 분노보다 먼저 있었는데 분노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다. 정수는 눈을 감았다. 내일 복지관에 나가면 세진을 볼 것이었다. 이제 무슨 눈으로 봐야 할지 조금 알 것 같았다. 화가 난 눈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완전히 편한 눈도 아니었다. 그 사이 어딘가의 눈이었다. 그것으로 지금은 충분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낙엽이 창문에 부딪혔다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수아 꿈을 꾸지 않은 밤이었다. 말하려고 한 것은 3번이었다. 첫 번째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골목에서였다. 세진이 옆에서 오늘 어르신 한 분이 밥을 유독 맛있게 드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다. 지금 말하면 어떨까? 세진 씨, 나 사실은. 거기서 말이 멈추었다. 세진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 웃음이 멈출 것이었다. 말하는 순간 저 웃음이 달라질 것이었다. 그냥 넘어갔다. 두 번째는 복지관 부엌에서였다. 정순이 된장찌개를 젓고 세진이 옆에서 두부를 썰고 있었다. 두 사람의 손이 각자의 일을 하는 조용한 시간이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정수는 입을 열었다. 세진 씨, 나 할 말이 있어요. 세진이 칼질을 멈추고 정순을 봤다. 뭔데요? 정순이 국자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관장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두 분 배달 목록 바뀐 거 확인하셨어요? 오늘 추가된 어르신이 계셔서. 세진이 관장 쪽으로 몸을 돌렸다. 정순도 돌아섰다. 그 순간이 지나갔다. 세진은 나중에 무슨 말이었냐고 묻지 않았다. 정순도 다시 꺼내지 않았다. 세 번째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였다. 세진이 요즘 복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휴직 기간이 거의 끝나간다고. 내년 봄부터 다시 병원에 나가게 될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정수는 생각했다. 세진이 복직하면 복지관에 못 오게 된다. 이 시간이 끝난다. 그 전에 말해야 하는 것인가? 입이 열렸다. 세진 씨, 나? 응. 그 편지 있잖아요. 매년 쓰는 거. 세진이 정순을 봤다. 그 편지에 있는 사람. 기증자 가족. 응.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세진이 잠깐 하늘을 봤다. 모르죠. 얼굴도 이름도 모르니까. 잠시 있다가 말을 이었다. 그래도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어떤 결정을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만나고 싶어요? 세진이 정순을 봤다. 만날 수 있다면요? 그럼. 세진이 잠깐 생각했다. 만나고 싶어요. 근데 두렵기도 해요. 왜요? 그분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몰라서요. 자기 가족이 보내준 것을 받아서 살아있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일지. 기쁠 수도 있지만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게 그분한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해요. 정순이 세진을 봤다. 복잡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세진이 알고 있었다. 기증자 가족이 자신을 보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면서도 매년 편지를 써왔다. 상처가 안 될 거예요. 정순이 말했다. 세진이 정순을 봤다.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요. 세진이 정순의 눈을 잠깐 들여다봤다. 무언가를 읽으려는 것 같았다. 정순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세진이 먼저 시선을 내렸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하려 했는데 또 못했다. 3번이었다. 3번 모두 마지막 한 발짝 앞에서 멈추었다.
집에 돌아오면서 정수는 왜 말하지 못하는지 생각했다. 두려움이었다. 세진이 말한 것과 같은 두려움이었다. 세진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몰라서. 정순이 수아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세진이 느낄 무게가 얼마나 될지. 그것이 세진에게 짐이 될까봐. 그러나 또 다른 두려움도 있었다. 말하고 나면 지금 이 관계가 달라질 것이었다. 지금은 그냥 복지관에서 만나는 두 사람이었다. 말하고 나면 기증자 어머니와 수혜자가 됐다. 그 이름이 두 사람 사이에 생기면 지금처럼 그냥 차를 마시고 낙엽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가능할지 몰랐다. 지금 이 시간이 좋았다. 정수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알았다. 세진 곁에 있는 이 시간이 좋았다. 수아를 느끼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세진이라는 사람 자체가 정순에게 무언가를 주고 있었다.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다. 집에 들어서면서 영재가 물었다. 오늘도 그 사람 봤어? 응. 말했어? 못했어요. 영재가 정순을 봤다. 하려고 했는데요. 정순이 외투를 벗으면서 말했다. 3번이나. 영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그치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그것이 지금 정순에게 필요한 것을 영재가 알았다. 정순은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였다. 말해야 하는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 물음이 저녁 내내 따라다녔다. 물을 마시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답이 나오지 않는 밤이었다. 다음 날은 복지관이 없는 날이었다. 정수는 오전에 장을 보고 돌아와 부엌 정리를 했다. 그리고 안방 옷장 맨 위 칸을 열었다. 거기에 오래된 상자가 있었다. 수아의 것들을 담아둔 상자였다. 꺼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1년에 한두 번 기일 즈음에 꺼내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기일이 아니었다. 그냥 꺼내고 싶었다. 상자를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다. 뚜껑을 열었다. 수아의 냄새가 오래전에 사라진 것들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냄새는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것을 정수는 알았다. 그래서 더 아팠다. 남은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뿐이었다. 대학 졸업 앨범, 폴라로이드 사진 몇 장, 수아가 좋아하던 머리핀, 간호사 시험 공부하면서 쓰던 필기 노트, 그리고 봉투 하나. 정수는 그 봉투를 들었다. 여러 번 꺼내본 봉투였다. 종이가 손때로 얇아져 있었다. 안에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수아가 22살에 스스로 서명한 장기기증 서약서였다. 정수는 그것을 펼쳤다. 수아의 글씨였다. 깔끔하지 않았다. 수아는 글씨가 예쁘지 않았다. 본인도 알았고 부끄러워했다. 그런데 이 서약서에는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평소보다 천천히 쓴 것이 글씨에서 느껴졌다. 장기기증 서약서. 본인은 뇌사시 신장간 심장 각막을 기증할 것에 동의합니다. 정수는 그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수아가 스스로 서명한 것이었다. 정수는 처음에 이것을 발견했을 때 몰랐다. 수아가 이런 서약을 해뒀다는 것을. 수아가 떠나고 나서 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나왔다. 정순이 기증 결정을 내린 것이 이것을 보기 전이었다. 사고가 나고 의사가 물었고 정순이 결정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발견했다. 그 순서를 정수는 생각했다. 수아가 미리 결정해 둔 것이었다. 엄마가 그 결정을 대신 해준 것이 아니라 수아 본인이 이미 결정해 둔 것을 엄마가 확인해 준 것이었다. 그것을 알고도 20년 동안 후회했다. 정수는 서약서를 내려놓고 필기 노트를 집었다. 간호학 내용이 가득했다. 정순이 읽을 수 없는 의학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여기저기 별표가 있고 중요한 부분에 빨간 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다. 이 노트를 채우면서 수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었을까? 어떤 환자들을 돌보고 싶었을까? 그것들을 정수는 몰랐다. 물어볼 기회가 없었다. 24세 시험 준비를 시작하면서 엄마 나 간호사 될 거야 했을 때 정순이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잘해봐 했을 것이었다. 혹은 밥 먹고 공부해 했을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는 묻지 않았다. 세진은 알고 있었다.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를.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를 알고 그 이유에 맞는 삶을 살겠다고 했다. 매년 편지를 썼다.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정수는 노트를 덮었다.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을 들었다. 수아가 22살쯤에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었다. 수아가 웃고 있었다. 입을 크게 열고 웃는 사진이었다. 그 웃음이 세진의 웃음과 닮지 않았다. 달랐다. 수아는 입을 크게 열었고 세진은 눈이 가늘어지는 방식이었다. 다른 사람이었다. 정수는 그것을 다시 확인했다. 세진은 수아가 아니었다. 수아의 신장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세진은 세진이었다. 수아와 닮은 것들을 찾으려 한 것이 정순이었다. 세진은 그냥 자기 자신이었다. 그러나 연결되어 있었다. 수아가 결정했고 정순이 확인했고 세진이 살았다. 세진이 살아서 간호사가 됐다. 세진이 간호사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렸을 것이었다. 그 연결이 20년 동안 정순이 모르는 채로 이어져 왔다. 정수는 서약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상자를 덮으면서 생각했다. 말해야 한다. 세진에게. 이것을 가슴 안에 혼자 품고 있는 것은 정순에게도 세진에게도 온전하지 않았다. 세진이 20년 동안 보내지 못한 편지가 있었다. 정순이 20년 동안 받지 못한 편지가 있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 말해야 했다.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 여전히 무서웠다. 그러나 이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웠다. 세진이 복직하고 복지관에 더 이상 오지 않게 되면, 이 기회가 사라지면,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것이 더 무서웠다. 정수는 상자를 들어 옷장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다. 세진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기를 기다리면서 정수는 숨을 한 번 고르게 쉬었다. 신호가 갔다. 2번, 3번. 세진이 받았다. 정순 씨 왜요? 세진 씨 다음에 시간 있어요? 나 할 말이 있어요. 제대로. 전화 너머에서 세진이 잠깐 멈추었다. 언제요? 이번 주 토요일은요? 돼요. 어디서 볼까요? 조용한 데면 어디든요. 알겠어요. 제가 문자 드릴게요. 전화를 끊었다.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겨울 하늘이 녹고 맑았다. 낙엽이 다 떨어진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수아야. 엄마 말하려고 해. 무서운데 할 거야. 토요일 이틀 전이었다. 정순이 복지관에서 배달을 마치고 혼자 돌아오는 길이었다. 세진은 그날 오전에 병원 검진이 있다고 했다. 정기 검진이라고 이식 후에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정수는 혼자 배달을 마치고 복지관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골목 어귀에서 낯선 여자와 마주쳤다. 이른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작은 체형의 단정한 차림이었다. 복지관 쪽을 보면서 서 있었다. 세진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정순이 지나치려는데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혹시 여기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 딸이 여기 봉사를 오거든요. 이세진이요? 혹시 아세요? 정순이 멈추었다. 알아요. 같이 봉사해요. 여자의 얼굴이 밝아졌다. 어머나 그래요? 오늘 병원 다녀오면서 여기 들른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진이 있다고 했어요. 매달 가야 해요. 이식받은 지 20년이 됐어도 계속 가야 하거든요. 여자가 웃으면서 말했다. 잘 지내고 있는 거니까 감사한 일이죠. 정순이 그 여자를 봤다. 세진의 어머니였다. 들어가서 기다리실래요? 제가 차 드릴게요. 어머 괜찮아요. 추운데요. 들어오세요. 두 사람이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다. 관장에게 세진 어머니라고 소개했다. 관장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정순이 차를 끓여 소파에 마주 앉았다. 세진 어머니가 복지관 안을 둘러봤다. 딸이 여기 봉사 오는 거 참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많아진다고. 몸을 움직여야 한다고. 그런 거 닮았네요. 정순이 말했다. 뭐요? 세진 씨도 그렇게 말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생각이 든다고. 세진 어머니가 웃었다. 그게 20년이 지나도 그래요. 나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 시간 이후로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은 것 같아서. 살아있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그래서 더 부지런해진 것 같아요. 정순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아이가 많이 아팠을 때 어떠셨어요? 세진 어머니의 눈이 잠깐 깊어졌다.
이식 전에 1년 넘게 투석을 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딸이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게 제일. 잠깐 멈추었다. 이식이 결정됐을 때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증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지만 그분 덕분에 우리 딸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감사하다고. 그분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그 결정을 했을지를 생각하면서 정순의 눈이 뜨거워졌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어떻게 사시는지 몰라요. 딸도 몰라요.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요. 세진 어머니가 정순을 봤다. 그분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 계시기를 바라요. 매일. 20년 동안 매일. 그분이 한 결정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그 선택을 한다는 것이. 저는 감히 그 마음을 상상도 못해요. 정수는 차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내려놓지 않으면 들키는 것 같아서였다. 그분이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진 어머니가 조용하게 말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그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다. 말이 나오면 무너질 것 같았다. 나는 그 사람이에요. 내가 그 결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오지 않았다. 마당 쪽 문이 열렸다. 세진이었다. 어머 엄마. 여기 있었어? 세진이 들어서면서 정순을 봤다.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잠깐 눈을 깜빡였다. 둘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정순 씨가 차를 끓여주셨어. 추웠는데 고마웠다. 세진이 정순을 봤다. 감사해요. 우리 엄마 잘 봐주셔서. 정순이 일어섰다. 아니에요. 저도 좋았어요. 세진 씨 어머님이랑 이야기 나눠서. 세진 어머니가 정순에게 손을 잡았다. 좋은 분이에요. 딸이 여기서 잘 배우고 있겠다 싶어요. 정순은 그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20년 동안 딸이 살기를 기도한 손이었다. 저도 세진 씨 덕에 배워요. 많이. 복지관을 나오면서 정수는 하늘을 봤다. 토요일. 이틀 뒤였다. 이제는 반드시 말해야 했다. 세진 어머니의 말이 귓속에서 울렸다. 그분이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수는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후회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것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20년 동안 흔들렸지만 이 순간만큼은 후회하지 않았다. 토요일 오후 2시였다. 세진이 고른 장소는 복지관 근처 작은 찻집이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다. 낮은 테이블에 방석을 깔고 앉는 자리였다. 세진이 먼저 와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순이 들어섰다. 세진이 손을 들었다. 자리에 앉으면서 정수는 외투를 벗었다. 세진이 주문을 했다. 쌍화차 2잔. 정순이 특별히 원하는 것이 없었기에 세진이 골랐다. 오늘 날씨가 많이 차요. 응. 겨울이 깊어지나 봐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잠깐 조용했다. 찻집 안에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다른 테이블에 손님이 2팀 있었다. 모두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쌍화차가 나왔다. 세진이 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항상 그랬다. 정순이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다. 오늘 말하고 나면 이런 것들을 어떤 눈으로 보게 될지 몰랐다. 그러나 이제는 말해야 했다. 세진 씨. 응. 나 할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세진이 정순을 봤다. 기다리는 눈이었다. 정순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얹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힘을 주었다. 세진 씨가 나한테 편지 읽어준 날 기억해요? 응, 기억해요. 그 편지에서 기증자 가족한테 하는 말들 있었잖아요. 응. 정순이 세진을 똑바로 봤다. 나예요. 세진이 눈을 깜빡였다. 그 편지를 받아야 할 사람이 나예요. 세진 씨 기증자 가족이. 내 딸 수아가. 세진 씨한테 신장을 준 사람이 내 딸이에요. 찻집 안에 음악이 흘렀다. 다른 테이블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들이 아주 멀리서 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의 테이블만 조용했다.
세진이 정순을 바라봤다. 그 눈이 커졌다.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눈이었다. 정순이 한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려는 눈이었다. 천천히 하나씩. 정순 씨가. 응. 수아 씨 엄마예요? 응. 세진의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다. 손이 찻잔 위에서 멈추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알 것 같았어요. 확인은 못했어요. 익명이니까. 근데 알았어요. 그냥. 세진이 테이블 위에 손을 내려다봤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세진 씨가. 정순이 말을 잠깐 멈추었다. 세진 씨 자체가 좋았어요. 딸 생각나서가 아니라. 세진이 눈을 들었다. 눈물이 있었다. 흘러내리지 않았지만 눈 안에 가득 찼다. 세진이 입술을 한번 꽉 물었다. 죄송해요. 정순이 고개를 저었다. 왜 미안해요? 제가 살아있어서. 그 말 하면 안 돼요. 정순이 말했다. 단호했다. 세진 씨가 살아있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진이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다. 20년 동안 편지 썼어요. 보내지 못한 채로. 알아요. 그 편지 받으실 분이 어떤 분일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세진이 정순을 봤다. 강한 분일 것 같았어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동시에 그 선택을 한 사람이니까. 근데 세진이 정순의 손을 봤다. 테이블 위에 얹힌 손. 이렇게 따뜻한 분일 줄은 몰랐어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막지 않았다. 이번엔 막지 않기로 했다. 오래 막아온 것들이었다. 20년 동안 납골당해서 혼자 세워온 것들이었다. 지금은 세진이 앞에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세진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었다. 정순의 손 위에 얹었다. 제가 잘 살겠습니다. 그 말이 나왔다. 편지에서 쓴 것과 같은 말이었다. 그러나 편지가 아니었다. 눈을 보면서 하는 말이었다. 손을 잡고 하는 말이었다. 정순이 세진의 손을 꽉 쥐었다. 알아요. 수아 씨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거. 계속 지킬게요. 수아가 좋아했을 거예요. 세진 씨. 세진이 눈을 깜빡였다. 간호사가 됐잖아요. 수아가 되고 싶었던 거. 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두 사람은 그 찻집에서 오래 있었다. 쌍화차가 식었다. 다시 따뜻한 것을 시켰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다. 수아의 이야기를. 세진의 이야기를. 20년 동안 닿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찻집을 나온 것은 저녁이 다 됐을 때였다. 골목에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다. 세진이 정순 옆에 섰다. 정순 씨. 응. 수아 씨 납골당에 같이 가도 될까요? 언제가 됐든. 정순이 세진을 봤다. 응. 같이 가요. 두 사람이 골목을 걸어 나갔다. 나란히. 겨울 저녁 바람이 불었다. 정순이 외투깃을 세웠다. 세진도 목도리를 고쳐 메었다. 정순은 걸으면서 생각했다. 말했다. 드디어 말했다. 무너지지 않았다. 세진도 무너지지 않았다. 두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걷고 있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골목이 덜 차갑게 느껴졌다. 10월 열사흘이었다. 수아의 기일이었다. 정수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6시였다. 창밖에 아직 어두웠다. 그러나 누워 있을 수 없었다. 매년 그랬다. 몸이 먼저 아는 날이었다. 부엌에서 물을 끓였다. 보리차를 한 잔 마셨다. 영재가 일어난 것은 7시였다. 부엌으로 나오면서 정순을 봤다. 오늘이네. 응. 같이 가. 정순이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재가 정순을 봤다. 세진 씨요. 영재가 잠깐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말하지 않았다. 그것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 그 자리에 세진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세진과 약속한 시간은 10시였다. 납골당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다. 정순이 먼저 도착했다. 국화꽃을 샀다. 2다발이었다.
하나는 정순이 드는 것이고 하나는 세진이 들 것이었다. 세진이 왔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내렸다. 평소보다 조용한 얼굴이었다. 밝은 에너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 다만 그 에너지가 안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았다. 왔어요? 응.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정순이 국화꽃 한 다발을 세진에게 건넸다. 세진이 받았다. 꽃을 두 손으로 감쌌다. 두 사람이 나란히 납골당으로 걸어 들어갔다. 복도를 지나면서 세진이 말하지 않았다. 정순도 말하지 않았다. 발소리만 났다. 복도가 조용했다. 다른 사람이 드문 시간이었다. 수아의 자리에 도착했다. 봉화남 앞에 섰다. 정순이 먼저 국화꽃을 내려놓았다. 세진이 옆에서 그것을 봤다. 그리고 세진도 자신이 들고 온 꽃을 옆에 내려놓았다. 흰 국화 두 다발이 봉화남 앞에 놓였다. 세진이 사진을 봤다. 22살의 수아였다. 입을 크게 열고 웃는 사진. 세진이 그 사진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말이 없었다. 정수는 세진의 옆모습을 봤다. 세진의 눈에 눈물이 있었다. 흘러내리지 않으려는 것인지 눈을 크게 뜬 채 사진을 바라봤다. 입술이 조금 움직였다. 소리가 나지 않는 말이었다. 정수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 알려고 하지 않았다. 세진이 수아에게 하는 말이었다. 20년 동안 편지로만 했던 말들이었다. 한참이 지났다. 세진이 눈을 닦았다. 정순을 봤다. 웃고 있네요. 응. 항상 저렇게 웃었어요. 예쁘다. 정순이 봉화남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갔다. 수아야. 오늘은 같이 온 사람이 있어. 정순이 말하기 시작했다. 소리를 내어. 처음으로 납골당해서 소리 내어 말했다. 세진 씨야. 간호사야. 내가 되고 싶었던 거. 잘하고 있어. 좋은 사람이야. 세진이 정순 옆에서 들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준 거. 이 사람이 잘 쓰고 있어. 내 목까지 잘 살고 있어. 정순의 목소리가 거기서 잠깐 흔들렸다. 엄마는 이제 알 것 같아. 그때 결정이 맞았는지 아닌지 20년 동안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 맞았어. 수아야. 내 결정도 엄마 결정도. 맞았어.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세진이 정순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이 봉화남 앞에 나란히 서서 손을 잡고 있었다. 수아의 웃는 사진이 형광등 아래에서 빛났다. 흰 국화 두 다발이 그 앞에 놓여 있었다. 오래 그렇게 있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시간을 재지 않았다. 재야 할 이유가 없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세진이었다. 정순 씨. 응. 수아 씨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정순이 봉화남을 봤다. 다는 아니에요. 항상 다는 아니에요. 그럼 천천히 해요. 앞으로 같이 오면서. 정순이 세진을 봤다. 같이 와줄 거예요? 물론이죠. 정순 씨 혼자 오게 안 해요. 정순이 다시 봉화남을 봤다. 수아야. 올해는 혼자가 아니야. 두 사람이 납골당 복도를 나왔다. 바깥에 가을 햇볕이 가득했다. 이 계절의 빛이었다. 높고 맑은 하늘 아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바람이 불면서 잎들이 흩어졌다. 세진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 계절이 좋아요. 수아도 좋아했어. 그랬겠다 싶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다. 납골당 입구를 나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걷는 동안 정수는 생각했다. 20년이었다. 20년 동안 이날을 혼자 버텼다. 혼자 꽃을 사고 혼자 복도를 걷고 혼자 국화꽃을 내려놓고 혼자 돌아왔다. 오늘은 달랐다. 다르다는 것이 수아가 없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았다. 수아는 없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수아가 남긴 것이 살아있었다. 세진 안에서. 세진이 간호사로 살아가는 매일 속에서. 세진이 다른 사람을 돌볼 때마다. 세진이 웃을 때마다. 그 안에 수아가 있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수아 자체를 대신하지 않았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었다.
끊어진 것보다 이어진 것이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세진이 말했다. 점심 먹을까요? 제가 살게요. 내가 살게요. 정순 씨가 왜요? 오늘은 내가 사야 해요. 세진이 정순을 봤다. 그러더니 웃었다. 눈이 가늘어지는 웃음이었다. 알겠어요. 정순 씨 사는 거로. 뭐 먹고 싶어요? 밥이요. 따뜻한 밥. 정순이 웃었다. 나도. 두 사람이 버스 정류장 앞에 서서 버스를 기다렸다. 바람이 불었다. 은행이 몇 장이 발밑에 떨어졌다. 세진이 그것을 보더니 허리를 굽혀 잎을 하나 집어들었다. 예쁘다. 정순이 세진이 든 잎을 봤다. 수아가 이런 거 모았어요. 책 사이에 끼워 말렸어요. 저도 그래요. 정순이 세진을 봤다. 책 사이에 끼워요? 어릴 때부터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요. 두 사람이 서로를 봤다. 그리고 정순이 먼저 웃었다. 소리 내어 웃었다. 납골당에서 돌아오는 날 소리 내어 웃은 것이 처음이었다. 20년 동안 처음이었다. 세진도 웃었다. 두 사람의 웃음이 가을 골목에 퍼졌다. 바람이 불었다. 노란 잎들이 흩어졌다. 버스가 왔다. 두 사람이 올라탔다. 창가에 나란히 앉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납골당이 멀어졌다. 은행나무가 멀어졌다. 가을 하늘이 버스 창문을 채웠다. 정수는 그 하늘을 바라봤다. 수아야. 엄마 잘 지낼게. 버스가 달렸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같은 하늘을 봤다.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처음 날 복지관에서의 침묵과 달랐다. 낯선 침묵이 아니었다. 오래 알아온 사람들 사이의 침묵이었다. 수아가 살아있는 곳이 있었다. 세진이 숨을 쉬는 한. 세진이 걷는 한. 세진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이 살도록 돕는 한. 수아는 거기 있었다. 정수는 그것을 알았다. 20년이 지나서야 알았지만 늦지 않았다. 봄이 오면 다시 납골당에 갈 것이었다. 세진과 함께. 여름이 오면 또 갈 것이었다. 그 다음 가을이 오면 또. 혼자가 아닌 채로. 버스가 달렸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